지난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3,000명 감소한 34만 8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7천 명 증가보다 대폭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4% 가까이 118만 원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 총파업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측은 외환은행이 5년간 독립법인으로 존속된 후 합병되며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나 급여 삭감은 없다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계약자 8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손해보험의 건전성 비율이 급락해 위험 수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린손보의 보험금 지급 능력은 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때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런 패턴을 보게 되네요. 코스피가 다시금 2020선, 아니 2030선까지 돌파하는 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4%가 가까이 급등하면서 어제도 사상 최고가, 그제도 최고가, 오늘은 118만 원까지 주가를 더 높게 올려놓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이제 자동차주도 업종별 순환매 사이클에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기아차 그리고 무엇보다 양대 축으로 삼성전자와 한때 큰 역할을 했었던 현대차 상승세도 오늘 동시에 나타나는 중인데요. 외국인들도 미국 지표가 좋으니까 하루 만에 컴백했습니다. 코스닥도 조용히 차곡차곡 오르는 중이며 어제 급등해서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나 우려하셨던 분들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1120원대 진정되고 있습니다. 자산 종목 얘기 먼저 체크하고 올게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날이거든요. 김혜성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해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강한 상승 구도를 잡는 모습인데요. 2월 17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호재에 힘입어서 1% 이상 뛰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장중 한때 203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오름폭을 소폭 내주었지만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49% 상승한 20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외국인 2,200억 원 순매수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613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함께 동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4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03% 상승한 5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19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면에 22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우려가 희석되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7원 20전 하락한 1,12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3.79% 상승하면서 11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주까지 강세 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2.97% 상승하면서 4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42% 오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83% 오르면서 현재 4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이 2.61% 오르면서 27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2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과 포스코 ICT도 1%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SFA는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서와 SM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 넘게 빠지면서 현재 4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 IT주가 오늘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주문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개장 직후 역대 최고가인 117만 원을 돌파했죠. 현재는 3% 넘게 강세 보이면서 11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1.22% 오르면서 2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4%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현재 29,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들이 중국 정부의 LED 지원 정책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루미 마이크로는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현재 1,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6% 넘게 뛰고 있고요. 우리 ETI와 또 파인테크닉스도 3%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새 다시 2,000선에 올라오면서 증권주도 역시 강세 보이고 있죠. 대우증권이 5% 넘게 상승하면서 1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도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SK증권과 현대증권은 2% 넘게 오르면서 현재 현대증권 1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3% 넘게 오르면서 6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 시장 선전을 바탕으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세 보이면서 자동차주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4.2% 오르면서 7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72% 오르고 있습니다. 만도 역시 3% 넘게 강세 보이면서 16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노조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가가 동반 상승세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1.34% 상승하면서 4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역시 1.75% 강세 보이면서 현재 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빅뱅의 컴백 기대감에 사흘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호평도 급등세를 돋고 있는데요. 현재 6.4% 넘게 급등하면서 6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금 2030선 트라이를 장중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니케이도 오늘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9,400선까지 올라와서 일본 증시 역시도 우리처럼 8월 급락 이전 주가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우리 장 오늘 2030선 두 번이나 찍으려 하는데 여의도 쪽으로 가서 분석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국 지표도 좋고 그리스도 뭐 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20일 날 맞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전일에 그리스 그 구제금융 연기 우려가 영향을 줬었는데 바로 또 새벽 마감한 미증시는 연기가 아니라 그 다음 주 20일 날 되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에서 2차 구제금융안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증시들이 거의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 정도만 약보합 정도의 흐름입니다. 사실 그리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ECB도 이제 조금 양보하고 국채 손실 더는 부분에 좀 협력을 해줄 모양이던데 2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날 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쉬게 되는데 다음 주 어떤 변수들이 유럽, 미국 쪽에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주 주목할 부분은 22일과 23일에 이제 중국과 유로존의 2월달 그 PMI 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통상 이제 3월 초 확정치가 나오기 전에 이제 예비치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그 유로존의 경기도 아주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나쁘다는 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유로존 재정유교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면 2월달 PMI 예비치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2차 구제금융안이 진짜로 승인이 됐는지 이게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참 보면은 미국의 고용도 한없이 좋아지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그리스 2차 구제금융까지 승인을 받는다면은 시장은 더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이끄는 장 투자 전략은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을 이제 그 매수에 딜수준이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 증시를 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모습 같은데, 단기적으로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20일 날 미국 증시 휴장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 관련 그 불확실성이 더 완화됐기 때문에 준초 불확실성은 계속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유로존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경기라든지 견조한 미국 경기 지표, 그다음에 올 말에 유럽 중앙은행의 2차 3년 만기 LTRO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속도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잠시나마 이렇게 주춤 걸 수는 있다. 하지만 조정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희의 시각이고, 그래서 그리스 구제금융이 통과되고 유로화가 그에 따른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화학, 조선, 건설, 이런 철강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외국인 매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부담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한다 해서 코스피가 좀 약간 탄력이 둔화된다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소형주의 순환매 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히려 지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당장 더 환경 자체는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4월 초 정도 되면 이제 1분기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예비치 실적이 나올 텐데요.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에서는 추세 자체를 본다면 다시 한번 쭉 가는 흐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진짜 많이 올랐네요. 10% 넘게.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다음 주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8. 제가 얘기를 계속하느라 2030을 다시 찍었나 모르겠는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호색 투자 비법 역시 김민수 차장님 의견 먼저 보면요. 해외 시장 중심의 모멘텀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하면서 2030선 오늘 한번 찍었죠? 안착하는지 여부 체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지수의 상승에 조금 자신감이 붙어 있는데 관련해서 코스닥 종목들까지 분할해서 사도 좋은 장이다라고 보셨고, 신승윤 대표님도 유동성 중심의 글로벌 동조화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외국인이 사는 그런 외국인 관점의 종목 접근, 선별이 중요한 때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이요. 단기 지수 목표치인 2050포인트를 만약에 도달한다면 약간 차익 실현도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추세적 상승을 점쳐주셨습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그럼 관심 업종을 한번 볼까요? IT 대형주와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도 역시 부품주까지 포함해서 IT와 자동차 작은 종목도 괜찮다 하셨고, 최종대 차장님 어제와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작은 종목까지도 분할해서 관심 가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님도 최근에 편입된 게임, 철강 그 외에 IT 역시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어제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는데 자동차 부품주 김민수 차장님과 의견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진 이사님은 IT와 금융 소재 포트폴리오 이런 양대축 포트폴리오 분배, 배분, 균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2000포인트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빠르게 마무리하고 2030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날,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분석해 주신 오늘은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8월 정말 악몽 같았던 그 개파락분을 이제 거의 다 메워가네요. 예,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하나의 갭이 발생된 지수대 2100포인트 가능한지 이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어제 내린 게 왜 내렸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는 재료보다는 수급 쪽에서 좀 균열이 생겼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끄는 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굳이 또 반복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좀 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오늘같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도가 큰 의미가 없는데 어제같이 외국인이 매수 공백으로 나타나면은 바로 그 프로그램 매도가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제 막판에 이제 베이시스가 회복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장중으로 어제 마감으로는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이었지만 장중에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걸리적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죠. 현 선물에서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내린 폭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수급 때문에 이러한 어제와 오늘 극단적인 대비되는 그런 모습 흔들렸다가 다시 또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 결국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수급의 아킬레스건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본다면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최고치 한 2조 3천억 찍은 다음에 1조 7천억까지 줄어들었죠. 2월 9일 기점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한 6, 7천억 정도는 항상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시장 흔들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요. 어제 흔들리고 오늘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 앞으로도 좀 더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월 동시만기에 다가올수록 이런 모습은 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물 나왔을 때 타겟이 쉽게 될 수 있는 대형주 만으로 포트를 좀 꾸려간다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오늘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치 또 현대차의 동반 상승 의미가 조금은 같이 오르지만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많이 오르는 또 이유는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내부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순환매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도 못 오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는커녕 지난해 고점보다도 많이 내려 있는 상태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연초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오르는 동안에 업종별 상승률 한번 살펴보면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한 18%? 또 그리고 운수창고, 화학, 철강 이쪽도 한 17% 정도 됩니다. 기계, 금융이 한 15%, 여기서 증권 따로 금융에서 증권을 따로 떼내면 거의 한 30% 정도 나왔고요. IT하고 운수장비가 한 8% 선에 머물렀다. 이 점을 보고 본다면 어제 삼성전자의 상승하고 오늘 현대차의 상승 과연 크게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보면 주도주로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도주의 위치가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여겨진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요. 시장 임팩트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 IT나 차가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겠지만 탄력성, 이 순환매로 올라오는 탄력성을 좋게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탄력성은 예전에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갔던 그 모습보다는 다른 업종 쪽하고 이렇게 순환매 형성을 하는 최근 나타났었던 모습 또다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됩니까? 다음 목표치는 한 2100선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좀 빠르게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고요. 오늘 IT 차도 사실은 주도주 성격이라기보다 나눠먹기식 순환매 하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렇죠. 한번 저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매도 많이 한 업종 순서대로 꼽아보면은요, 화학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5조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이 9조 원 매도하는 사이에서 화학하고 IT가 각각 5조, 3조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그 나머지가 뭐 철강, 운수장비, 건설 이렇게 나갔거든요. 결국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나가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 사고 있는 올해는 어떤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IT 쪽에 2조 원, 화학은 1.7조 원, 1조 7천억밖에 안 들어오고 운수장비 1조 5천억, 오히려 운수장비 쪽은 지난해 판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비중이 더 커진 쪽을 놓고 본다면은 IT하고 운수장비 쪽은 어느 정도 채워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소재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샀긴 샀는데 지난해 매도한 거에 비하면 너무 적게 사고 있다. 또 철강이나 건설업종도 마찬가지 그런 배경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단순히 수급 말고도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또 업종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 덜 들어온 업종 쪽에서 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IT 자동차가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시장 임팩트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편입해 놓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재나 금융 이쪽을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좀 대하는 것이 앞으로 만약에 2100포인트를 간다, 또 그것이 외국인 매수세가 주도해 나간다 했을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그래서 IT라든가 차 그리고 화학 소재가 반드시 또 다른 축의 화학과 소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군요. 근데 2020선 이렇게 되니까 펀드 들어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돈 다시 달라고 하나 봐요. 기관이 계속 못 사네요. 그렇죠. 기관 쪽에서는 별로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돈이 들어와야 사는 그런 주체니까요.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약간 좀 껄끄럽다. 결국 일반 투자자만 돈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이 돈 빼면 그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결국 하지만 그렇다 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는 한은 시장은 크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 2000포인트 위에서는 환매가 상당히 좀 셌었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 기관 쪽의 매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한 가지 여기서 업종별 전략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금융주는 기관 쪽에서 사고 있다. 이 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쪽에서 사는 쪽은 또 금융주기 때문에 금융주 한번 포함시켜야 된다.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 쪽에서 또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심 업종이 지금 소재, 화학이 포함된 소재와 금융, 그리고 IT, 여기에 차도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예, 차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 악재로 나왔었던 그런 악재들요. 엔고 현상이나요. 또 일본차의 서플라이 체인 문제 있었죠. 또 유로존 쪽에서의 문제가 유로존 차 완성 업체들에게는 좀 마케팅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됐었던 그런 점들요. 만약에 유로존 쪽이 해결이 되고 또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이 또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요. 또 엔고 최근에 얘기가 좀 엔저로 또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서 미국 본토 자동차 업체들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일본, 미국차 완성차 업체들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유로존 쪽이 만약에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나타났었던 그런 호재들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진다.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같은 탄력성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좋긴 좋은데 더 좋아지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의 아주 자세한 업종별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조금 줄었지만 언제든 프로그램 매물은 나올 수 있다. 어제처럼 이런 분석이 또 있었었기 때문에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 선물 놀랍네요. 266, 7선까지 가는 것 같던데요. 네, 오늘 장 초반에 266.75포인트로 시가로 출발했었는데요.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 267.50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이 한 2,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장 초반에 0.5포인트 이하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지수가 상승한 반면에 베이스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장중 외국인이 한 4,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 1,500계약 플러스로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베이스가 악화됐다가 장중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장후반 베이시스는 한 1.0포인트대 정도 되는데요. 일단 베이시스가 현재 수준에서는 이론 베이시스보다 아직까지도 0.4포인트 이상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 개선에 의한 매수 차익 거래도 유입이 되고 있지만 또 프로그램 매수 유입을 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외국인 비차익 수급인데요. 이거는 차익 거래랑 상관없이 유입될 가능성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1,500억 정도 외국인 비차익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베이시스와 상관없는 외국인 비차익 자금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수급 쪽에서 좀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외국인들 매수 차익 여력이 기관 대비 훨씬 더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시스만 좀 좋으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차익 거래를 통해 살 수 있는 환경이다 하셨는데 그 전망에는 역시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지금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당장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매물이 출현될 수 있는 시기는 3월 동시만기 근처에서 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청산 가능성이 있고요. 베이시스가 그때까지 좀 지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과거 경험적으로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대규모 출회됐었을 때가 그 만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가 매물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월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던가 이런 조금 새로운 악재들이 좀 출회됐을 때만이 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매도로 해지하는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베이시스 수준이나 그리고 앞으로 향후 당분간 1월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매물 부담에 대한 우려보다는 주식을 좀 보유하면서 좀 상승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다시 돌아왔네요. 2027, 2030도 웃돌던데 기관은 아직인 것 같고 수익은 대형주에게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대형주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 가까이 상승세를 탔고요, 장중에.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지수가 30포인트 가까이 오르긴 하지만은 기타 옐로우 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아마 그런 상황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변화되려면은 결국은 그 주식형 펀드에서 주가 자금이 안 빠져나가야 될 것이고요. 신규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관이나 투신권의 매수를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개별 종목 쪽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이나 투신이 선호하는 옐로우 칩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조정을 줄 때 사고 위로 오를 때는 따라붙지 않는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종목의 움직임들이 탄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장중에 10%씩 이렇게 상승세를 탄다면은 오전에 주식을 사서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주가의 반등이 뭐 겨우 2, 3% 정도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니까 그런 구조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려면은 조정을 줄 때 사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상승을 한다고 해서 또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들의 신규적인 러브콜을 받는 종목군들 혹시 오늘 핫 종목에 있는지 궁금한데 삼성전자를 미리 파신 분들이 제일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118만 원이 최고가 맞나요? 자꾸 바뀌더라고요. 예,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도 또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삼성전자의 강세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매수가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준다든지 쉬어가는 자리가 나오면은 충분히 좀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또 하시면은 추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이 삼성전자 사랑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사다시피 하는데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어차피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모처럼 만에 반등 포인트가 지금 잡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을 거치고 오늘 돌파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결국 그동안 조정 줬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매수로 관점을 좀 가지시고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반도체가 오늘 상승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제 좀 오버슈팅, 소위 말해서 과매수 영역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재료가 좀 떴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그 LED 조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서울 반도체가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임이 있었을 때도 역시 중국 관련 호재가 야기돼서 올라갔던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000원권에서부터 상승이 꽤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라면은 오늘같이 거래가 터지면서 치고 들어갈 때 이럴 때 주식을 좀 팔아주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대응도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이나 보유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뭐 실적 부진, 수주 실패, 수급 악화에 많이 빠진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NC소프트가 오늘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락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요. 2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지금 하루 종일 약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 악화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버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메이저들의 주식 매도가 강해져 버린 상황인데 하지만은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경우라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듯 하지만은 신규 매수자라면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도 합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접근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7만 원권 전후에서는 단숨에 주가를 또 한 번 더 끌고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사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종가쯤이나 아니면 내일 또 주가가 옆으로 기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기존의 추세라든가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추세도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추세선 하단 부분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반등의 강도를 봐서 더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하락폭이 큰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T-50 그 연습용 훈련기를 판매하는 전략에서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제품이 선정이 되어버렸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의 하락이 큰데요. 최근에 바닥을 치고 한번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계속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주식을 아직 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이를 보시다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약세가 있긴 하지만 저점을 깰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최근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대형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또 급반전을 했다가 또 다시 저점을 뭐 상당히 강하게 위협하는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한번 강하게 반등 포인트를 잡고 눌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뭐 아마 27만 원권 여기에서 바닥을 좀 잡고 차츰 올라서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여유 있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싶습니다. 네, NC소프트, 두산중공업도 매수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전략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전일 2025포인트의 종가 형성하고 어제 2000포인트 살짝 내줬다가 다시금 2030선을 웃도는 날인데요. 마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요즘에 미국의 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가 좋아도 그 다음 주 되면 더 좋고 그 다음 주 되면 더 좋고 뭐 다른 지표들도 다 좋더라고요. 네, 고용 지표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택 지표까지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정황 자체가 오바마를 재선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향후에도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유럽마저도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감하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지표가 빛을 못 발하던 그런 구간에서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되는 구간이 나오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수를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는 20일 날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요. 네. 예. 우선은 이번 주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을 4월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또 한 차례의 그러한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로이터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연기는 폐기가 됐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또한 전일 미국 시장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그런 관심들이 20일 날부터 21일 날까지 열리는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 회담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리스가 과연 퇴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여부들이 판단이 될 거고요. 또한 유럽 쪽에서 보면은 19일 날에는 2월 달에 PMI 제조업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한 유럽의 어떤 경제 지표들 좋게 나오는 부분들로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첫 번째 보니까 뉴욕은 아브라함 링컨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월요일 날 휴장해서 장이 열리지가 않게 되고 또 하필이면 이제 그날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려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줄 것인가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신데 이제 우리는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다면 있고 호재가 아주 크게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때마침 뉴욕은 쉬고요. 어떤 전략이 오늘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탈리아 국채금리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난주 5.482%에서 이번 주 전일이죠. 5.655%까지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구제금융 부분이 이제 4월 대선 이후로 연기된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도 이탈리아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과연 20일 날 2차 구제금융이 지원이 될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이제 퇴출되는 수순으로 밟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최악의 경우를 먼저 가정을 해보게 된다라면요. 그리스가 네. 과연 지금 시점에서 EU에서 탈퇴가 된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유럽의 은행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자본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선결이 되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미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가 지금 시점에서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예상을 하지만요. 최악의 경우에 지금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2차 구제금융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어떤 그러한 커다란 충격은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말이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리스 입장이 변치 않을 시에는 20일 재무장관 회의 때 구제금융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최악의 경우가 아니다라면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굳이 다음 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주 나쁜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시장이 많이는 안 빠질 것 같고 오히려 오를 수 있다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셨는데 좀 차트를 보면서 이미 갭은 좀 메워졌고요. 이제 그 다음 숙제는 2100이라고 하지만 조금은 멀게도 느껴집니다. 오늘 팔까 고민이 지금 클릭을 할까 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또한 거래 대금 거래량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쉼없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좀 이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놔야 다음번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이러한 시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잡힌 수급의 대부분의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에서 주식을 좀 줄일 것인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에서 주식을 팔지는 말자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작년 8월 달에 주가 급락할 때의 가장 큰 원인점이었던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지금은 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사실상 주가가 원위치에 가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렇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여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1차,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지금 유럽마저도 돈을 많이 푸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유럽발 재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화폐 풀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단순히 주가가 원점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쉼없이 올라왔다라는 이유에서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쉼 없이 올라오면서 다들 업종별로도 굉장히 사이좋게 나눠가면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약간 더 소외된 업종, 약간 더 많은 상승을 보이는 업종이 있겠죠. 어떤 종목을 사야 이제 남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시장에 좀 재미를 볼 수 있나요? 오늘 특별히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와 동일하게 포트는 동일하지만은 비중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축은 IT 쪽에서 좀 기회들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포트를 조금 비중을 변화시켜 봤습니다. 네, 신규 종목은 없고 비중 변화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일단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윤문 과장님 동행종금증권에서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는데요. 포트 한번 기존 포트 열어볼까요? 자,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는 담겨 있고요. 예. 삼성전자를 지난번에 빼셨군요. GS 리테일과 OCI 그리고 이라이콤 이렇게 각 25%, 30% 비중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자, OCI가 약간 눌렸다 하더라도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은 1등이고요. GS 리테일 오늘 5% 급등 중이에요. 오후장 들어서 오늘 수익률 또 많이 좋아집니다. 이라이콤도 킨들파이어 수혜주 얘기 나오는데 이 종목을 10%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패드 3라든지 그다음에 원래 아이폰 5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가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진행이 될 거고요. 향후에 이제 또 좀 저가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이라이콤이 그 화면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라이콤 비중을 10% 더 늘려서 40%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저번 주에 16,100원이었는데요. 일부 이것은 오늘 종가로 10% 정도 편입을 더 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여전히 19,800원 정도로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4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GS 리테일과 OCI, 사실 OCI는 좀 좋아지다가 약간은 눌리는데 혹시 차 실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다시 뭐 3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지 GS 리테일도 오늘 급등하는데요. 네. 우선 OCI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평선 저항을 받게 되면서 200일 이평선이죠. 정확하게 장중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OCI뿐만이 아니라 뭐 웅진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 진출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상당량의 그런 거래도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또한 한 번에 매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목표가 32만 원까지 홀딩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23만 8천 원 깨지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GS 리테일이 갑자기 급등해요. 목표가 2만 7천 원대 초반 보고 계신데 지금 거의 2만 6천 원까지 왔어요.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장주다. 지금의 유통주들 중에서 상당히 성장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이제 신세계가 이마트 출점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성장의 그러한 수혜를 고스란히 누렸다시피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노량화 수혜라든지 그리고 지금 권역별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출점이 더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어떤 할인점과 같은 밸류 주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향후에도 더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23,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목표가 27,300원까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아이콘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AS인데 좀 아쉬워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86만 원이었나요? 96만 원이었나요? 엄청난 수익을 한 종목으로 시작도 상승하기 전에 내셨었는데 미리 지난주에 다 전량 처분하셔서 혹시 아쉬운 마음은 없으신지 또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3% 이상 급등에다가 게다가 이제 큰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뭐 모습만 본다라면은 다시 또 재편입하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도 이렇게 드는 종목인데요. 우선은 뭐 삼성전자를 빼면서 다시 채워 넣는 종목으로 이라이콤이라는 IT주를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라이콤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향후에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물론 시장의 상승과 함께 가장 시가총액 비중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향후에도 더 상승할 여력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라이콤이 제가 볼 때는 더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전히 대체해서 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여전히 신규 매수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눌리면은 어느 정도는 신규 매수 가격인가요? 너무 급등해가지고 어느 정도 와야 이게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갭 자리가 메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이러한 상승의 추세는 유효할 거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갭이 메꿔지면서 이 전날 2월 15일이었죠. 이날 만들어졌었던 뭐 한 110만 원 정도의 단가를 깨게 되면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터졌었던 그런 거래가 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만약에 그게 다 메워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기준점을 세워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86만 원에 매수하셔서 이미 106만 원에 파셨던 우리 권영문 과장님의 팁이니만큼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권영문 과장님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라이콤의 비중이 이렇게 40%로 늘어났습니다. 현금은 약간 소폭만 들고 있고 GS 리테일, OCI가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OCI 여전히 32만 원까지 목표가 갈 수 있다 얘기를 하셨고
보유 의견에 현재 두 자릿수 수익이고요. GS 리테일도 성장주의 관점으로 목표가 27,000원 이상까지, 이라이콤 오늘 종가 정도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포트폴리오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20선은 넘길 것 같은데 30선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해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